절대쌍교 고룡 원저 제95장 95. 독초 여아홍. 소행은 급히 화무결의 뒤를 쫓았다. 잠깐, 제가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어요. 그녀는 화무결이 걸음을 멈추는 것을 보며 계속 말을 이었다. 당신과 같이 갇혀있던 사람이 강옥랑이라고 하던데 아세요? 화무결은 탄식을 하면서 말했다. 그를 몰랐으면 얼마나 좋을까? 소행은 물었다. 당신도 그를 싫어해요? 화무결은 말했다. 물론이지. 소행은 물었다. 당신이 그를 죽였나요? 아니. 소행은 탄식을 했다. 왜 그를 죽이지 않았죠? 인간 세상에 남겨두면 정말 후환이 많으리라 생각해요. 화무결은 말했다. 지금 몸에 병이 있는데 내가 어찌 손을 쓰겠소. 소행은 말했다. 그것이 바로 군자의 결점이에요. 그녀는 화무결이 몸을 돌리는 것을 보고 다시 큰 소리로 말했다. 잠깐, 할 말이 또 있어요. 무슨 말이요? 철심란의 말이 맞아요. 당신은 다정한 사람이에요. 소어와의 성질이 급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런 성질이 급한 사람에게 사람을 기다리게 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었다. 소어는 급했다. 그는 왔다 갔다 걸어다니면서 자주 호약사에게 물었다. 꼭 소행이 여기 온다고? 호약사는 매우 자신있게 말했다. 그렇소. 그러나 잠시 후 호약사도 급하게 말했다. 제가 중독된 것이 발작할 시간이 다가왔죠? 날더러 지금 독을 빼달라는 거요? 공자의 분부는 다 듣겠소. 다만 소어는 날뛰면서 소리쳤다. 말해두지만 소행이 오지 않으면 독도 해독하지 않을 거야. 소어도 흥분해 있었지만 호약사는 그보다 더 급했다. 식은땀이 흘러 옷을 적셨다. 다만 강옥랑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했다. 그는 웃으면서 앉아 있었다. 그는 그의 약효가 점점 약해지며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소어는 눈이 빠지도록 바라보았으나 소행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드디어 참을 수가 없었던지 소리쳤다. 가자. 우리가 그녀를 찾아가자. 강옥랑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지금 그녀를 찾아가면 때가 이미 늦소. 소어의 눈이 달걀보다 더 크게 떠졌다. 그는 무서운 소리로 말했다. 늦었다고? 왜 늦어? 우선 소아가씨를 찾아서 다시 화공자를 구하려면 화공자는 이미. 그가 일부러 말을 멈추자 소어와는 그의 생각대로 더욱 날뛰면서 소리쳤다. 어떻게 된단 말이냐? 강옥랑은 일부러 천천히 말했다. 사실 내가 화무결을 가둔 곳은 그리 좋은 곳이 아니오. 공기가 통하지 않아서 시간이 오래되면 사람이 죽소. 소어와는 몸을 날려 죽이고 싶었으나 녹이 띤 얼굴을 거두며 다시 웃음 띤 얼굴로 바꿨다. 강영은 영리한 사람이니 화무결이 죽으면 이익이 없다는 걸 알겠지? 그것은 제가 물론 알고 있지요. 다만 그는 소어와를 바라보면서 말을 계속 이어갔다. 내가 그 사람을 구하면 무슨 이익이 있겠소? 내가 그를 구하면 내가 책임을 지고 해독약을 얻어오겠다. 강옥랑은 얼굴에 쓴웃음을 보였다. 난 이미 각오가 되어 있어. 세상의 일은 모두 허무한 것이고 생사의 일은 다만 하나의 꿈이요. 독약이 있든 없든 상관을 하지 않겠소. 그가 돌연 이런 놀라운 말을 하자 소어와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너, 내가 정말 강옥랑이냐? 진짜든 가짜든 상관이 없소. 소어와는 크게 웃고 말았다. 묘하군 묘해. 강영의 전생이 중이었구려. 그는 웃음을 그치더니 말했다. 강영이 도통을 했다니 정말 기쁜 일이군. 그럼 우리 지금 화무결을 구하러 갑시다. 강옥랑은 다시 탄식을 했다. 저는 비록 생사를 마음에 두지 않지만 다만. 그는 고개를 돌려서 철평고를 힐끔 쳐다보았다. 다만 그녀의 나에 대한 사랑을 버릴 수는 없소. 철평고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눈에는 눈물방울이 고여 있었고 놀라움과 기쁨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는 눈치였다. 소어는 거침없이 말했다. 그렇지. 정이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 강영의 뜻은? 강옥랑은 말했다. 전 다시는 강호에서 싸우고 싶지도 않고 조용한 은거 생활로 남은 생명을 보내고 싶은데. 그는 비참하게 웃은 뒤 계속 말했다. 그러나 비록 이런 뜻은 있어도 전에 잘못한 일이 너무 많으니 당신은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오. 소어는 말했다. 강영의 생각은 훌륭하오. 내가 탐복을 하는데 어찌 강영을 괴롭히겠소? 강옥랑은 여전히 탄식을 했다. 어형을 꼭 못 믿겠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어는 말했다. 소어는 군자가 아니니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나를 믿겠어? 강옥랑은 무엇을 골똘히 생각하는지 침묵을 지키다가 입을 열었다. 어형은 견식이 풍부하니까 야생초 중에서 여아홍이라 하는 것을 알겠지요? 소어는 안색이 약간 변했다. 그러나 순간 다시 웃으면서 말했다. 내가 어찌 견식이 풍부하겠나. 다만 돌아다니면서 여아홍이라는 것을 들은 적은 있지. 철평고는 참을 수 없어 물어보았다. 그 여아홍이 무엇이지요? 소어가 대답했다. 여아홍은 음침한 곳에 생기는 독버섯인데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3일 내지 5일 안에 이상한 병에 걸리게 된다는 것이요. 무슨 병이지요? 그 병은 밥도 먹히지가 않고 잠도 오지 않는 것이 마치 상사병에 걸린 것 같이 되는 것이요. 달마다 악파초를 찾아 뿌리를 먹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병이 점점 악화되어 1년 내로 죽게 돼요. 다만 악파초로만 여아홍을 극복할 수 있으니 재미있는 일이지. 소어는 웃으면서 계속 말했다. 강영은 혹시 나에게 상사병에 걸리라는 것이 아니요? 강옥랑은 간단하게 대답했다. 그렇죠. 호약사는 강옥랑이 이런 제의를 하자 그가 미친 것으로 생각되었다. 소어가 만약 승낙을 하여 여아홍을 먹는다면 그도 미친 놈임에 틀림이 없었다. 소어가 웃으면서 말했다. 그렇게 귀한 물건을 지금 어디서 구해 나에게 먹이지? 강옥랑은 말했다. 다른 곳에 가서 찾는다면 3년 내지 5년 안에는 찾지 못할 것이요. 그러나 마침 이 근처에 그것이 있으니 내가 가서 파오겠소. 철평고는 펄쩍 뛰며 막았다. 당신 미쳤어요? 어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가 승낙을 할 것 같아요? 강옥랑은 그녀쯤은 관계없다는 듯 대답도 않고 서서히 말했다. 어형은 필시 알고 있을 것이요. 그 악파초도 여아홍처럼 매우 귀한 물건이나 사람이 키울 수가 있어. 마침 내가 재배 방법을 알고 있지요. 소어는 눈동자를 옆으로 돌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강옥랑의 말이 다시 계속되었다. 이곳에 일을 끝낸 후 저는 즉각 응거하여 형을 위해 악파초를 재배하겠소. 어형이 몸을 보전하려면 자연히 내 목숨을 보호해야 하오. 호약사는 그제야 그의 계산을 알았다. 이 일로 소어아를 영영 자신의 소나기에 넣어두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강옥랑의 생각이 너무 순진하게 느껴졌다. 호약사는 강옥랑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너는 소어아가 바보인 줄 아느냐? 삼척동자도 그 속셈을 알 정도인데 더군다나 소어아가. 소어아는 심드렁하게 말을 받았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너를 믿지? 어떻게 내가 꼭 악파초를 재배하고 나에게 먹이겠다는 것을 보장하겠어? 강옥랑은 탄식을 했다. 난 독기운으로 몸이 허약해졌으니 나를 죽이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오. 소어아가 말했다. 그러나 만약 내가 너를 찾지 못한다면? 하하, 어형이 정말 나를 찾겠다고 마음먹으면 하늘이 나를 덮겠소. 땅이 나를 숨기겠소? 소어 같은 사람이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하다니 확실히 재미있는 일이었다. 강옥랑의 대답은 하나마나한 것이었다. 그러나 소어아는 진지하게 다시 한마디를 물었다. 내가 만약 그 여아홍을 먹으면 화무결을 구하러 가겠느냐? 강옥랑은 말했다. 만약 배신을 한다면 당장 나를 죽여도 좋소. 소어아는 길게 장탄식을 했다.
좋아, 승낙을 하지. 소어는 정말 승낙을 했다. 호약사는 멍하니 소어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미친놈, 미친놈. 이 녀석이 정말 미쳤군. 너무 영리한 사람은 종종 미친 사람으로 변한다고 하더니 정말 틀림이 없구나. 철평고도 할 말을 잃었는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강옥랑은 과연 매우 아름다운 여아홍을 캐왔다. 소어는 웃으며 받자마자 먹어버렸다. 잠시 후 그는 입을 닦으면서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묘해, 묘해. 이 여아홍은 과연 별미로군. 나의 한평생 이런 것은 먹어보지 못했어. 강옥랑이 기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절대 가인은 모두 화의 원인이요. 그리고 치명의 동물은 왕왕 냄새가 좋은 것이지요. 소어는 급히 그의 손을 잡고 웃으며 말했다. 듣기 좋은 말에는 거짓말이 많으니 잔소리 말고 빨리 가서 사람이나 구하시지. 소어의 눈에는 아무도 거절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서곡이 있는 땅은 매우 황폐했다. 강옥랑이 소어를 데리고 앞으로 나아갔다. 길은 가면 갈수록 험준해졌다. 그는 병이 다시 발작했다. 거친 호흡을 내뿜으며 두 다리가 계속 떨렸다. 소어는 미칠 것만 같았다. 드디어 참을 수가 없어 그를 안으며 소리쳤다. 그곳이 도대체 어디지? 말을 해라. 내가 안고 갈 테니까. 강옥랑은 말했다. 어찌 어형에게 신세를 끼쳐드리겠소? 소어는 피식 웃고 난 후 말했다. 괜찮아. 너의 뼈는 가벼우니 힘들지 않을 거야. 강옥랑은 말했다. 어형의 뼈는 무거운가요? 그럼 금 후에 제가 어찌 어형을 들 수 있겠소? 철평고는 발을 구르며 말했다. 두 사람은 입다툼을 하지 말아요. 강옥랑은 말했다. 내가 어찌 형과 다투겠어. 다만 그의 말소리가 잠시 멈추어졌다. 그는 손으로 위를 가리키며 말했다. 어형은 위에 동굴이 보이시오? 소어아가 그의 손길을 따라 위를 바라보니 많은 풀이 돋은 산벽에 과연 하나의 검은 동굴이 보였다. 겉으로 보기에는 창문 비슷한 것이 하나 있었다. 내가 화무결을 저 동굴에 숨겼느냐? 강옥랑은 말했다. 여기가 괜찮지요. 소어아가 말했다. 너는 돌로 그 입구를 막지 않았지? 강옥랑은 말했다. 화공자는 이미 걷지 못하니 달아날 염려가 없소. 소어아가 언성을 높였다. 동굴의 입구를 막지 않았는데 그가 어찌 숨이 막히겠느냐? 강옥랑은 안색을 바꾸지 않고 담담히 말했다. 어쩌면 죽지 않았는지도 모르오. 그러나 황산의 동굴에는 사나운 맹수가 있을지도 모르니.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소어아의 몸이 허공을 날았다. 강옥랑은 소리쳤다. 형, 우선 나를 놓아주시오. 그 산 벽에는 풀이 많이 돋아 미끄러웠다. 소어아가 그를 놓아주자 그는 일어서지도 못하고 동굴의 입구까지 기어갔다. 안을 바라본 그는 돌연 큰 소리로 말했다. 화공자, 내가 구하러 왔는데 들리시오? 동굴에서는 메아리가 계속 들렸지만 화무결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강옥랑이 양미간을 찌푸리며 다시 말했다. 화공자, 당신 어떻게 됐소? 소어아는 급한 생각이 들어 강옥랑을 끌어내린 후 자기가 엎드려 동굴 안을 바라보았다. 동굴 속은 어두웠기 때문에 손가락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형, 화공자가 보여요? 소어아가 노하여 소리쳤다. 너 이 자식아, 무슨 수를 쓴 것이냐? 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돌연 등 뒤에서 큰 힘이 자신을 내리찍는 것을 느낀 소어아는 몸이 이미 낙엽처럼 동굴 속으로 빠져버렸다. 걷지도 못하던 강옥랑은 맹호처럼 일어서서 동굴 속을 향해 소리쳤다. 형! 소어아에게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잠시 후에 퉁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 동굴은 무섭도록 깊었다. 강옥랑은 하늘을 향해 크게 웃었다. 소어아, 결국 너는 나에게 당하는구나. 철평고는 강옥랑이 매우 만족스럽게 웃는 것을 보자 깜짝 놀랐다. 소어아를 어떻게 했어요? 너는 도대체 그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냐? 아니면 나에게 관심을 갖는 거냐?
그러나 당신은 그렇게 해. 내가 어떻단 말이야? 당신이 그를 해쳤어요? 내가 그를 해치지 않고 그가 나를 해치기를 기다려야 되겠어? 철평고는 놀라서 소리쳤다. 당신은 마음을 고치지 않았군요. 조용히 여생을 보내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녀는 말을 하며 위로 올라오려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다만 한 겹 겉옷을 입고 있을 뿐이었다. 가파른 언덕을 오른다면 밑에 있는 호약사에게 엉뚱한 구경이나 시켜주게 되고 말 일이었다. 그녀는 급히 다시 내려와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호약사도 한동안 넋을 잃고 있다가 몸을 날려 강옥랑의 곁으로 갔다. 소어하는 여아홍에 중독이 되었는데 앞으로 그것을 이용하여 말을 듣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그를 해치면 너무 애석하지 않을까? 강옥랑은 말했다. 그 이유를 모르겠소? 호약사는 말했다. 나는 정말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는데. 강옥랑은 말했다. 소어아도 몰라서 나에게 당한 것이요. 방금 그 여아홍은 가짜요. 이제 알 것 같소? 호약사는 다시 놀라고 말았다. 그는 이 강옥랑의 수단이 정말 악독하다고 생각하며 놀랄 뿐이었다. 강옥랑은 말했다. 그는 너무 혼자 영리해 스스로 절대로 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병이지. 사람이 너무 잘난 척하면 때때로 가장 쉬운 방법에 걸리고 말지. 강옥랑은 한바탕 즐겁게 웃고 나서 말을 이었다. 소어아야, 너는 항상 내가 세상에서 가장 영리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야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영리한 사람인지 알겠지? 호약사는 참을 수 없어 다시 말했다. 화무결도 내가 해쳤단 말이냐? 강옥랑은 말했다. 화무결은 벌써 갔지. 호약사가 물었다. 갔어? 강옥랑은 말했다. 당신은 화무결이 병신이라고 생각하시오? 말해두지만 그도 사람을 잘 속이지요. 그는 고의로 그런 병신 같은 행세를 해서 당신들이 소홀히 하는 틈을 이용해서 달아났소. 호약사가 물었다. 그럼 백상구는? 강옥랑은 말했다. 그때는 나의 병이 발작이 심해서 잘 보진 못했어도 아마 화무결을 쫓아가는 것 같았소. 호약사는 고개를 들어 그를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그럼 지금 너의 병은? 약들 중에 어떤 것은 무섭긴 해도 발산이 빠르오. 호약사는 돌연 날뛰면서 소리쳤다. 나는 그에게 해독약을 구해야 했었는데. 강옥랑은 말했다. 좋아, 그럼 따라 내려가시오. 싸늘한 웃음 속에 그는 돌연 손을 내밀어 호약사에게 일격을 가했다. 호약사는 갑작스러운 공격에 몸의 중심이 흔들렸고 호흡이 흐트러져 버렸다. 만약 즉시 뛰어내린다면 피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호흡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땅으로 떨어지면 상처는 입지 않는다 해도 필시 중심을 잡지 못할 것이다. 그때 강옥랑이 계속 공격을 한다면 다시 피해내기도 어려웠다. 그러나 12성상은 모두 큰 적을 많이 상대해온 무림호걸이었고 호약사는 그 중에서도 날뛰던 사람이었다. 순간적인 판단에 능했다. 강옥랑이 일격을 가하자 호약사는 피하지 않고 그것을 맞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발을 강옥랑을 향해 휘둘렀다. 강옥랑이 껄껄 웃으면서 말했다. 제법 하는군. 그의 몸이 솟구치며 양발로 공격을 시도했다. 호약사는 그가 이런 공격을 할지는 몰랐다. 그는 크게 놀란 나머지 피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에 있었다. 그는 손으로 강옥랑의 발을 잡으려 했다. 그러나 강옥랑의 발은 이미 그의 목을 향하고 있었다. 손의 힘이 어찌 발보다 크겠는가. 그가 이 발을 막아낸다 해도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것은 틀림이 없었다. 그러나 강옥랑의 발을 잡게 되면 두 사람이 같이 떨어질 것이다. 그는 급한 나머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강옥랑의 몸은 공중에서도 민첩하게 움직였다. 그의 양다리는 순간 7, 8번을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공격해왔다. 호약사는 그의 발을 잡기는커녕 그의 발이 어디를 공격하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다.
호약사는 그제야 강옥랑이 악독하고 교활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다. 무술의 고강함은 그의 생각 밖의 일이었다. 그는 자기가 더 이상 반항을 하지 못할 것을 알고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강옥랑에게 걷어차여 그 동굴 속으로 떨어져 버렸다. 철평고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도 않았다. 강옥랑은 묘기를 자랑하기 위해 공중에서 몸을 뒤집으며 나비처럼 그녀의 몸 옆에 떨어졌다. 강옥랑은 웃음 띤 얼굴로 말했다. 방금 내가 공격한 수법을 보았느냐? 철평고는 그를 보지도 않고 담담히 말했다. 보았어요. 그것은 북파의 정화, 마오팔식과 호가보의 충영각, 무당파의 유운보, 곤륜파의 비룡식, 이 네 가지 무림절기를 혼합한 것이야. 내가 이름 짓기를 척사인 불배명 천하무쌍 마각이라 했는데. 어때? 재미있지? 철평고는 말했다. 재미있군요. 강옥랑은 말했다. 너는 무술이 이토록 훌륭한 남편이 있는 것이 자랑스럽지 않아? 철평고는 대답을 않고 돌연 고개를 돌리더니 달려갔다. 강옥랑은 급히 그녀를 막아서며 물었다. 왜 그러는 거지? 우린 이미 오랫동안 같이 지내지 않았어? 이젠 나의 병이 나았으니 같이 기분을 낼 수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거야? 철평고는 말했다. 다른 사람이나 찾아가서 기분을 내세요. 당신같이 영리하고 무공이 뛰어난 무림호걸과 내가 어찌 같이 어울리겠어요? 강옥랑은 말했다. 다른 사람을 찾으라고. 누구를 찾을까? 난 다만 너를 좋아하는데. 그는 철평고를 안고서 그녀에게 입맞춤을 하려 했다. 철평고는 뿌리치면서 발버둥을 쳤다. 당신 놓지 못하겠어요? 강옥랑은 깔깔대며 웃었다. 못 놓겠어. 나를 때려 죽인다 해도 손을 못 놓겠어. 그의 손은 이미 철평고의 옷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철평고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선 손을 놓으세요. 내가 물어볼 말이 있으니까요. 강옥랑은 말했다. 물어봐라. 나는 너의 입을 막지는 않았으니까. 철평고는 말했다. 소아를 해치면 됐지 왜 호약사까지도 해쳤지요? 강옥랑은 말했다. 너는 그 이유를 정말 모르느냐? 철평고는 말했다. 몰라요. 강옥랑은 말했다. 그 자식이 너에게 반한 모습이 보기 싫어서 죽여버렸어. 철평고는 말했다. 당신이 그를 해친 것이 나 때문. 강옥랑은 말했다. 흐흐, 무엇 때문인지 어떤 놈이든 너를 바라보면 난 기분이 나빠져. 더군다나 그는 너를 어찌할 생각까지 하였으니까. 나 외에는 어느 누구도 너를 건드리지 못해.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를 죽이고 말 거야. 그는 이렇게 말하며 손을 더욱 그녀의 옷 속 깊숙이 넣었다. 철평고는 탄식을 하며 말했다. 당신의 질투심이 이토록 심한지는 몰랐는데요. 강옥랑은 말했다. 내가 너를 좋아하지 않으면 어찌 질투심이 생기겠어? 철평고는 얼굴에 노한 기색이 사라졌고 혈색이 붉어졌다. 그뿐 아니라 말소리가 떨림과 동시에 몸까지 떨기 시작했다. 강옥랑은 입술을 그녀의 귓불에 대고 무엇인가 말을 했다. 철평고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안 돼요. 여기서는 안 돼. 강옥랑은 말했다. 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야? 철평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에 남이. 강옥랑은 말했다. 여기는 귀신도 없는 곳인데 어찌 남에게 발견되겠어. 자. 말이 끝나기도 전에 철평고가 그의 품에서 떨어지며 비명을 질렀다. 강옥랑은 놀라서 급히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철평고는 두 다리를 공중에서 버둥거리며 8구장 높이의 절벽에 있는 나무로 뛰어올랐다. 그녀는 나뭇가지에 옷자락이 걸려 벗겨지는 바람에 나체로 나무에 걸려버렸다. 강옥랑은 그녀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놀랐다. 빨리 내려와. 받아줄 테니까. 철평고는 놀란 듯 움직이지도 못했다. 얼굴에는 조금의 혈색도 없었으며 눈은 공포에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눈은 강옥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다. 강옥랑이 그녀의 눈초리를 따라 고개를 돌리다가 그제야 자기 앞에 언제인지 모르게 장발의 백의인이 서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녀는 흰옷을 바람에 나부끼며 몸은 마치 나무로 만든 사람처럼 움직이지도 않았다. 얼굴에는 나무로 조각된 가면을 쓰고 있었는데 마치 땅에서 솟아나온 유령 같았다. 철평고는 바로 이 사람에 의해 공중으로 던져진 것이다. 그녀의 손에 철평고가 8구장 높이까지 솟아올랐으니 이런 무공은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다. 강옥랑은 자기보다 무술이 뛰어난 사람을 만나면 자기에게 똥을 먹으라 해도 마다하지 않을 성질의 소유자였다. 그러나 막 운우지정을 나누려던 차가 아니었던가. 강옥랑은 노여움이 앞서 벼락같이 호통을 쳤다. 무슨 일이야? 왜 나를 괴롭히느냐? 백의인은 여전히 움직이려고도 하지 않았다. 강옥랑은 더욱 화가 치밀었다. 그는 손을 뻗어 일격을 가했다. 그러나 백의인은 오직 가볍게 옷소매를 휘저었을 뿐이었다. 그러자 강옥랑의 주먹은 어찌된 일인지 자기의 얼굴을 때리고 말았다. 강옥랑의 얼굴은 즉각 부어올랐다. 당신은 이화궁 궁주가 아니오? 백의인은 말했다. 너 같은 놈도 이화궁 궁주라는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있느냐? 강옥랑은 그 자리에 꿇어앉아 두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후려치며 말했다. 확실히 입에 담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소인은 맞아야 합니다. 그는 정말 총명한 사람이었다. 백의인이 출수하기 전에 자기가 자기를 때리기 시작했다. 백의인은 싸늘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볼 뿐 더 이상 말을 하지는 않았다. 절대쌍교 고룡원저 제96장 96. 강옥랑과 10대 악인의 거래. 강옥랑은 그녀가 말을 하지 않자 손을 멈출 수가 없었다. 그의 하얀 얼굴은 이미 돼지의 간처럼 변했고 입가에서는 계속 피가 흘렀다. 철평고는 마음이 아파 참을 수가 없었다. 궁주 제발 부탁이니 그를 용서해 주세요. 백의인은 철평고의 목소리를 듣자 고개를 들어 입을 열었다. 너는 그를 위해서 빌고 있지만 누가 너를 위해 빌어주겠느냐? 철평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죄가 막중하여 용서를 빌 자격도 없습니다. 좋아, 그럼 너에게 물어보겠는데 너는 소어아를 어디로 데려갔지? 소어아 그녀는 돌연 망설였다. 만약에 자기가 사실을 말하여 소어아가 강옥랑의 손에 죽었다는 것을 궁주가 알게 되면 강옥랑은 필시 살 길이 없을 것이다. 백의인이 다그쳐 물었다. 소어아가 어떻게 됐는지 왜 말을 하지 않지? 그도 여기에 왔었는데 필시 동쪽에 있을 것입니다. 좋아, 내가 찾아가지. 거짓말은 아니겠지? 강옥랑은 여전히 자기의 얼굴을 후려치고 있었다. 백의인이 소리쳤다. 됐어, 멈추어라. 강옥랑은 급히 인사를 차렸다. 궁주, 정말 감사하오. 지금부터 너는 그녀를 지켜라. 누가 그녀를 데려가면 내가 대신하여 목숨을 바쳐라. 네. 강옥랑이 고개를 들었을 때 백의인은 이미 유령처럼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탄식을 하며 말했다. 이게 바로 이화궁 궁주로군. 이화궁 궁주가 이렇게 생겼구나. 오늘 그녀를 만난 것은 운이 좋았기 때문이다. 강호에서 이화궁 궁주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없어. 철평고는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다행히 오늘 온 사람은 소공주에 불과해요. 만약에 대공주가 왔다면 당신은 벌써 죽었을 거예요. 강옥랑은 눈길을 멀리 돌리며 무엇인가를 생각했다. 철평고가 또 말을 이었다. 그녀가 돌아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당신이 소어아를 해치웠으니 그녀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녀는 화무결에게 소어아를 죽이라고 했는데? 그래요.
그러나 그녀는 화무결만이 직접 소어아를 죽이라고 했지. 다른 사람이 소어아를 다치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녀 자신도 소어아를 다치게 하지는 않아요. 강옥랑의 얼굴에 놀란 표정이 떠올랐다. 그건 무엇 때문이지? 이상한 일인데. 나도 무슨 까닭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들 자매는 워낙 괴인들이라 하여튼 간에 빨리 나를 내려줘요. 나는 이미 혈도를 점혈당했어요. 강옥랑은 쓴웃음을 보였다. 내가 어떻게 너를 구하지? 당신이 나를 구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구해요? 내가 너를 구한다 해도 우리는 달아나지를 못해.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시도를 해봐야지요. 그녀가 돌아와도 죽어야 한다면 차라리 지금 달아나서 은밀한 곳을 찾아요. 그러면 좀 더 오래 살 수도 있어요. 그녀는 처절하게 웃고 난 후 계속 말했다. 다만 당신과 조용히 며칠만 재미있게 지내고 싶어요. 죽어도 그 후엔 아무런 한이 없겠어요. 강옥랑은 고개를 숙였다.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한참 후 고개를 번쩍 들더니 눈을 크게 떴다. 그러나 내가 소어아를 죽였다는 소리만 하지 않으면 그녀도 나를 죽이지는 않을 게 아니냐? 철평고는 놀라며 말했다. 혹시 방금도 그녀를 속였는데 왜 계속 속이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난. 강옥랑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어차피 죽어야 할 사람인데 왜 굳이 나와 같이 죽으려 하느냐? 내가 만약 정말 나를 좋아한다면 희생하여 나를 구해야지. 그러면 난 영원히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철평고는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이토록 기가 막힌 적은 없었다. 그녀는 강옥랑이 그런 말까지 할 줄은 정말 몰랐었다. 그건 정말 사람으로서 할 말이 아니었다. 이때 한 사람이 껄껄 웃으며 말했다. 오래간만에 그런 악독한 말을 들어보는군. 다른 한 사람이 또 웃으며 말했다. 이분이 여자였다면 소아도 당하고 말았을 거야. 세 번째 사람이 말을 받았다. 하하, 두 명의 소밈이라도 당하지 못하겠지. 네 번째 사람이 크게 웃었다. 구양 형제가 죽은 후 사람이 없어서 걱정을 했는데 지금 바로 앞에 하나가 있잖아. 웃음소리 중에 산 뒤에서 네 사람이 걸어 나오고 있었다. 이 네 사람 중 하나는 입이 매우 컸고 하나는 계속 웃고 있었으며 또 한 명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잘 가지 않는 차림이었으며 마지막 하나는 거짓 차림으로 등에 보자기를 하나 걸머쥐고 있었다. 그 보자기 속에서는 이상한 신음소리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다. 신음소리는 매우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했으나 어쩌면 좋아서 교태를 부리고 있는 것처럼 들리기도 했다. 그 거지 같은 사람은 왼손에 든 나뭇가지로 보자기를 때렸다. 보자기 속에서는 즉각 비명소리가 크게 흘러나왔다. 그것은 여자의 목소리였다. 제발 부탁이오. 더 힘차게 때려요. 제발. 그 거지는 채찍을 내리며 말했다. 세상에 얻어맞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 강옥랑은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눈이 커졌고 입이 다물리지가 않았다. 나무 위에서는 철평고가 부끄러운 나머지 정신을 잃고 말았다. 네 사람은 바로 이대취, 도교교, 백계심과 합하바였다. 이대취는 강옥랑 앞으로 걸어와 그의 독특한 웃음을 보였다. 친구의 성함은 어떻게 되시오? 강옥랑은 비록 이 사람들의 내력은 몰랐지만 어쩐지 그들을 함부로 화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았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자세를 고쳤다. 저는 장평이라 하는데 여러분들의 성함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이대취가 껄껄대며 말을 받았다. 나이는 젊어도 10대 학인이라는 것을 들어는 봤겠지? 강옥랑의 안색이 즉각 변했다. 10대 학인 귀하들은. 이번에는 하파바가 그들 사이로 끼어들었다. 하하, 그의 입을 보면서도 누가 누구인지 모르겠나?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강옥랑의 손에는 땀이 축축이 배어나왔다. 도교교도 껄껄 웃으며 한마디 거들었다. 안심해. 우리가 너를 찾은 것은 악의가 없으니까. 강옥랑이 급히 표정을 바꿨다. 여러분은 모두 무림 선배이시니 자연히 무명 후배를 괴롭히지는 않겠지요.
저는 안심을 하겠습니다. 선배님들을 만나 뵙게 되다니 매우 기쁘군요. 이 애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 좀 들어봐요. 하하, 이런 사람은 정말 마음에 들지. 그래서 나무 위의 아가씨가 목숨을 바치는군. 강옥랑이 말했다. 나무 위의 아가씨는 다만 도의상의 친구이지 절대로 남녀의 정은 없습니다. 선배님들이 농담을 하시는군요. 도교교가 말했다. 도의상의 친구라면 그녀가 나체로 나무에 매달려 있는데 왜 그녀를 구하지 않느냐? 강옥랑은 탄식을 하며 말했다. 저는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그러나 성인 남녀가 부부가 아닌 바에 어떻게 서로 손을 잡겠습니까? 또 지금 그녀는 모욕을 당하고 나체로 나무에 매달려 있으니 그렇다면 너는 정인군자가 되었구나. 저는 비록 강호의 나그네지만 그러나 예의라는 두 글자를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도교교가 껄껄 웃으면서 강옥랑을 가리켰다. 봐요. 정말 재주가 좋은데. 소아뿐만 아니라 구양 형제가 왔어도 스승이라 모실 거야. 하파바가 말했다. 하하, 구양 형제의 말은 그래도 세 마디 중 한 마디 정도는 진실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는 네 마디 중 네 마디 모두가 거짓말이야. 강옥랑은 급히 머리를 조아렸다. 선배께서는 농담을 잘하시는군요. 제가 선배님 앞에서 어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어찌 거짓말을 하느냐고. 하하, 또 거짓말. 제가 한 말은 모두 사실인데 선배께서는 믿지 않으시니. 도교교가 그의 말을 끊었다. 너의 말이 모두 사실이란 말이야? 그럼 물어보겠는데. 내가 장평이라면 강옥랑이라는 나쁜 놈은 또 누구란 말이냐? 거짓말이 탈로 났을 때 얼굴 색깔이 변하지 않는 사람은 100사람 중에 하나가 있을까 말까 하다. 강옥랑이 바로 그 중에 하나였다. 그는 얼굴을 전혀 붉히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웃어버렸다. 도교교는 그를 바라보면서 그가 점점 재미있다고 느꼈다. 자기도 웃으면서 말했다. 무엇이 우습지? 난 돌연 내 자신이 재미있다고 느꼈기 때문이요. 왜? 선배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도 웃기는 일인데 도망가려 해도 힘이 없으니 우습지 않아요? 하파바가 손뼉을 치며 재미있어 했다. 말을 잘했어. 하하, 이 녀석은 정말 알랑방귀도 잘 뀌는군. 선배들은 필시나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이미 나의 내력을 완전히 알고 계셨군요. 그렇지. 우리는 내가 강옥랑이고 강남대협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 그리고 또 저 나무 위의 아가씨는 이화궁의 문화라는 것도 알고 있어. 도교교의 말에 강옥랑이 대꾸했다. 선배들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관심을 보이시니 무안해지는군요. 너는 왜 우리가 너에게 관심을 보이는지 아느냐? 선배들께서는 혹시 저에게 중매를 서려는 것입니까? 내가 만약 딸이 있다면 차라리 이대추에게 시집을 보내지 너에게 주지는 않겠어. 이대추는 최소한도 그녀의 머리는 먹지 않을 테니까. 그러나 너는 뼈까지도 삼킬 것 같은데. 도교교의 말이었다. 강옥랑은 미소를 보였다. 선배 과찬이십니다. 저를 어찌 이 선배와 비교하겠습니까? 이대취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겸손할 필요가 없어. 나는 사람을 하나하나씩 먹지만 그러나 너는 사람을 줄을 꿰서 삼키더군. 쌍사표국의 사람들을 하룻밤에 먹지 않았느냐? 그러나 강옥랑은 여전히 안색이 변하지 않았다. 선배들이 나를 그토록 자세하게 조사한 것은 무엇 때문이지요? 도교교가 대답했다. 너는 모를 거야. 구양 형제가 죽은 후 10대 아기네는 9명만 남았어. 10명 중에서 2명을 감하면 8명이 되어야 하는데요. 하하, 너는 정말 계산을 잘하는구나. 내가 장사를 하면 너를 점원으로 채용하겠다. 도교교도 한마디 거들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알아야 돼. 구양 형제는 너무 남의 편의만을 보려 했단 말이야. 그렇게 변변치 않으니 그들 두 사람을 합해서 한 사람으로 쳐버렸던 게지. 강옥랑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10대 악인이 되려면 남의 편의를 지나치게 봐서는 안 되겠군. 이 말을 명심해야지. 구양 형제는 죽었고
악도기는 점점 바른 길로 가려하며 광사철저는 행방불명이야. 미사인 불배명의 소미미는 어느 동굴에 숨어버렸고 우리는 10대 악인의 이름이 이미 강호에서 그리 위험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 강옥랑은 물론 소미미가 있는 곳을 알고 있었다. 소미미는 이미 그와 소어에 의해 지하에 수장되어 버리지 않았는가. 그러나 그는 다만 담담히 웃으며 말했다. 선배께서는 사람을 찾아서 구양 형제의 자리를 대신하자는 것입니까? 그렇지. 우리는 10대 악인의 이름을 다시 정리해야겠어. 그러나 그런 사람은 찾기가 어렵지요. 내가 알기로 강호에 선배들과 어깨를 같이 할 사람은 몇 명 없을 거요. 바로 너야. 강옥랑은 급히 말을 받았다. 제가 어찌? 하하, 사양할 필요는 없어. 너는 나이가 젊지만 벌써 이런 성취가 있으니 2년만 더 있으면 우리가 너를 따르지 못할 거야. 2년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지. 지금도 우리는 이미 그와 비할 수가 없어. 하파바의 말이었다. 강옥랑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급히 말했다. 감당치 못하오. 선배들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이대취가 한편에 앉아있다가 불쑥 끼어들었다. 재미있어.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의리가 있다는 거야. 하여튼 좋았어. 한마디도 없던 백계심이 돌연 입을 열었다. 이 녀석아, 절대로 이들에게 당하지 마라. 이들이 너를 칭찬하는 것은 다만 그들에게 일을 하나 해달라는 것뿐이니까. 이분 인형 손님 불리기의 별명은 과연 명불허전이야. 그는 말을 그리 많이 하지는 않지만 일단 말을 하면 무섭지. 도교교가 웃었다. 이 자식은 남을 이간질하는 것이 특기야. 그러니 그의 말을 믿어선 안 돼. 백계심이 소리쳤다. 내가 한 말은 정말이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다. 강옥랑은 입가에 미소를 보였다. 제가 선배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으면 영광된 일이요. 선배께서는 무슨 분부가 있으면 말을 하시지요. 도교교가 말했다. 무림에 무서운 사람이 있는데 위무하라고 하지. 너도 그가 이 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겠지. 그런데 그의 쥐동굴에 손님이 찾아온 것을 알고 있느냐? 그녀는 돌연 위무아의 얘기를 화제에 올렸다. 강옥랑은 미소를 감추면서 헛기침을 했다. 할 말을 찾기 위해서였다. 이 세상에 손을 잡고 싶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위무아요. 나는 그와 알고 싶지 않소. 그의 동굴에 손님이 왔는지도 모르고 또 알고 싶지도 않소. 안 됐지만 그 귀비는 너를 알고 있단 말이다. 강옥랑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도교교에게 급히 물었다. 날 안다고요? 내가 누구란 걸 어떻게 알죠? 위무아는 평생에 친구가 없지. 12성상의 다른 놈들조차 그를 보면 피해버리는 형국이야. 그것은 바로 쥐를 보면 사람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과 같죠. 독사 같은 맹수와 친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요. 그러나 쥐와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도교교가 재미있다는 듯이 웃었다. 틀렸어. 쥐와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지. 강옥랑은 또 놀랐다. 도교교의 이야기가 계속됐다. 그 사람이 위무아와 친구가 되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어. 이상한 것은 그가 위무아를 자기와 친구가 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재주가 있다는 점이야. 이대취가 그의 말을 받아 계속했다. 사실상 그는 위무아를 승복하게 만들었지. 그가 무슨 말을 해도 위무아는 다 들어주고 있지. 위무아는 평생 그처럼 사람을 잘 대해본 적이 없어. 그렇다면 그 사람 재주가 보통이 아니겠군요. 너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겠느냐? 강옥랑은 눈알을 굴리면서 말했다. 그 사람이 저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이오? 그는 너와 관계가 있을 뿐더러 밀접한 관계가 있어. 강옥랑의 얼굴에 드디어 놀라운 기색이 나타났다. 나는 그런 재주가 있는 친구를 알고 있지 않은데요. 누가 그 사람이 너의 친구라고 했어? 너는 그런 큰 재주를 가진 친구는 없지만 그런 아버지는 있지. 강옥랑은 그제야 노골적으로 의아한 표정을 보였다.
나의 아버지가? 그렇지. 위무아의 손님은 바로 강남대협 강벼락이야. 강옥랑은 놀라면서 길게 탄식을 했다. 나의 아버님이 위무아와 친구가 되다니. 그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기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도교교가 웃으면서 말을 이었다. 위무아와 친구가 되는 것이 무엇이 나쁘겠나? 그런 튼튼한 배경이 있으면 이화궁 궁주가 그를 괴롭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강옥랑이 물었다. 그럼 선배의 뜻은 날더러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아버지는 위무아의 친구이니 내가 가면 곧 귀빈이 될 것이야. 그러니 내가 쥐구멍에 가서 우리 대신 일을 해달라는 부탁이야. 제 능력으로 할 수만 있다면 선배들께서 분부하시오. 도교교와 이대취는 서로 바라보다가 이대취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내가 만약에 위무아의 친구가 된다면 동굴에서는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겠지? 선배께서는 날더러 무슨 일을 알아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오? 그렇지. 너같이 영리한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매우 유쾌한 일이야. 그래, 무슨 일입니까? 이대취와 도교교는 또 서로 눈짓을 교환하다가 이번에는 도교교가 웃으면서 말했다. 대단한 일은 아니야. 다만 우리는 몇 개의 상자가 위무아의 손에 있다는 소리를 들었지. 너는 가는 길에 상자가 정말 있는지 좀 봐주기만 하면 돼. 만약에 있다면 어디에 있고 또 우리가 빼낼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지. 강옥랑의 눈에서는 빛이 반짝였다. 그는 이 일에 대해 구미가 당겨졌다. 그러나 얼굴에는 전혀 기쁘지 않다는 표정을 지으며 담담히 말했다. 그 상자는 무슨 상자이며 또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지요? 하하, 그건 다만 몇 개의 낡은 상자인데 검은색이고 매우 무거워. 그런 무거운 상자는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없으니 보면 곧 알 거야. 상자가 비어있나요? 상자 속에는 보물들이 담겨있지. 그러나 위무아가 이미 꺼냈는지도 몰라. 상자가 비어있을지도 모른다면 선배들은 왜 꼭 찾으려 하지요? 도교교가 탄식을 하면서 대답했다. 남의 눈에는 비록 몇 개의 낡은 상자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에는 그것도 보물이지. 강옥랑의 눈이 더욱 반짝였다. 보물이라고? 그 상자 위의 칠은 우리에겐 100만 양을 준다 해도 팔 수 없는 보물이야. 도교교는 강옥랑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계속 말했다. 그것은 피로 만든 것이야. 바로 우리의 원수의 피로 만든 것이야. 우리는 모두 늙었어. 그리고 그 상자는 바로 우리의 자존심이야. 우리는 그 몇 개의 상자로 옛날에 찬란했던 나를 회상하고 스스로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싶을 뿐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희생이 있어도 그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게 할 수는 없어. 그 말을 이어 이대취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강호에서 다시 일어서려면 꼭 그 몇 개의 상자가 있어야 돼. 강옥랑은 점점 넋을 잃으면서 말을 하지 못했다. 도교교가 다시 말했다. 만약 그것이 보통의 보물이라면 위무아의 손에 들어갔어도 우리는 상관하지 않겠어. 돈이 필요하다면 다른 곳에서 약탈하면 더욱 쉬운 일이지. 그렇지 않은가? 이대취가 주먹을 굳게 쥐며 말했다. 그러나 만약 이 몇 개의 상자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한평생을 산 보람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좀 도와줘야겠어. 결코 내 은혜를 잊지는 않을 테니까. 강옥랑은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겼다. 이대취가 물었다. 자네는 우리를 믿지 못하겠는가? 강옥랑은 그제야 웃음을 보였다. 선배의 말이 이토록 간절하니 저는 감동을 했습니다. 왜 믿지를 않겠어요? 다만 어떻다는 것이냐? 그 몇 개의 상자는 남의 눈에는 아무 가치도 없으니 위무아도 소중히 하지는 않았을 거요. 그가 상자 속의 보물을 꺼냈다면 벌써 상자를 버렸을지도 모르지 않겠어요? 도교교가 말을 받았다. 그 문제도 생각해봤지. 위무아가 상자를 버렸다 해도 상자를 어디에 버렸는지 좀 알아다 주겠는가? 그녀는 웃으며 계속 말했다. 물론 내가 그냥 수고를 할 순 없지. 일이 성공하면
우리는 필시 황금과 미녀로 너에게 기분을 내게 해주겠어. 그리고 비밀도 지켜주겠네. 강옥랑의 안면에는 기쁜 표정이 역력히 드러났다. 제가 지금 곧 가야 하나요? 물론 빠를수록 좋지. 강옥랑은 흥분된 상태로 철평고가 걸려있는 나무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럼 저 여자는? 도교교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너는 정말 그녀를 사랑하나? 선배는 눈치채셨겠지요? 나는 다정한 사람이 아니요. 다만, 도교교가 그의 말을 급히 막았다. 그녀가 이화궁의 문화이기 때문이겠지. 너는 이화궁의 문화와 사귀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겠지. 그리고 금으로 그녀를 이용해 이화궁과 관계를 맺겠다는 것이겠지? 그녀는 한바탕 웃더니 계속 말을 이었다. 그런 원인 때문에 시종 그녀를 버리지 못한다는 것이냐? 선배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부인할 필요는 없겠는걸요. 그러나 지금은 그녀와 같이 있는 것이 짐스러울 뿐 이익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 강옥랑이 탄식을 했다. 이익이 있다 해도 괴로움이 더 크지요. 바로 그것이야. 바로 그것이야. 그녀는 생긴 것도 몸매도 좋아. 그러나 내가 일만 성공리에 끝내준다면 내가 책임지고 더 예쁜 미녀들을 구해주겠네. 그녀는 강옥랑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그리고 내가 우선 그녀들에게 너를 유쾌하게 해주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강옥랑은 좋아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정 그렇다면 제가 곧 떠나겠습니다. 그러나 이를 완수한 후 어떻게 여러분과 연락을 할 수 있지요? 도교교는 애교를 떨며 말했다. 일을 완수하든 그렇지 못하든 3일 후에 동굴 입구에서 산책을 하게. 우리가 자네와 이야기를 할 방법을 찾을 테니까. 강옥랑은 미소를 보이며 말했다. 좋아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결정을 했소. 이렇게 말을 하고는 그는 철평고를 돌아보지도 않고 나는 듯 급히 떠나버렸다.